학생부 종합전형 특집방송 중앙대와 단국대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최나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최나영입니다. 오늘 무더위가 한창인데요. 특별히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 이번 2016학년도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단국대학교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단국대 전체 모집 인원 5,155명의 22.3%인 1,149명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 전형은 DKU 인재 전형으로 죽전 323명, 천안 210명 등 총 533명을 선발합니다. DKU 인재 전형은 총 533명이고요. 네. 또 정원 내에서 고른 기회 학생 전형을 신설하였고 죽전에서 50명, 또 천안에서 50명 해서 100명을 선발하고요. 또 작년에 독립적으로 선발하였던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은 고른 기회 학생 전형으로 통합하여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자격을 2016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인재 전형이나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은 졸업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대학은 전형 간소화 차원에서 서류 100% 일괄 합산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면접을 없앤 대신에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확인이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제에 한해서는 서류 평가 후에 출신 고교를 방문한다든지 유무선 전화통화를 통해서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없다. 이거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수험생들 전화 많이 오지요. 네. 상담 때문에. 예, 수험생들이 주로 이제 어떤 질문을 많이 하나요? 네, 우리 대학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100%, 서류 100%로 일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예. 모든 학생을 실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단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면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실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어떠한 학생을 실사를 하는지 또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생만을 실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좀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증해야 하겠다 하는 경우에 실사를 실시합니다. 예. 네, 실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합격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서류 준비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원서 접수 그 기간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정 좀 알아볼까요? 네, 저희 학교는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5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UA에서 24시간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기간은 9월 17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인데요. 이때까지 자기소개서나 또 교사 추천서 입력을 마쳐야 합니다. 예. 네, 자, 기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단국대 지망하는 학생과 전화로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국대 지망하는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정보보안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수정하거나 보충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내신 성적과 비교과로 단국대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정보보안과를 꿈꾸고 단국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공부 잘 되고 있나요? 네,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요. 자, 오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단국대 최나영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전형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나요? 네, 네, 오늘 상담을 통해서 단국대학교에 지원할 때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수시 전략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윤태영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예, 수시 준비하면서 건강관리 잘 하고 있죠?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수시 전략에 대해서 도움을 주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우선은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윤태영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별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4.09 등급이고요. 수학은 4.16, 영어는 3.72, 과학은 3.54 등급으로 평균 3.89 등급입니다. 예, 주요 교과 학년별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6에서 3으로, 수학은 6에서 4.17, 2.43으로 계속 꾸준히 상승했고요. 영어도 5.5에서 시작해서 2등급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점수를 살펴보면요. 국어 A 4등급, 수학 B 4등급, 영어 4등급, 물리 3등급이고요. 지구과학은 4등급입니다. 예, 4월과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다 3에서 4로 하락을 했고요. 물리는 3에서 4로 하락을 했고요. 물리는 4에서 3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이어서 비교과를 살펴볼 텐데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전형은 단국대 응용컴퓨터공학과 DKU 인재 전형입니다. 네. 단국대를 희망하는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요. 1학년 때는 과학, 수학, 창의적 체험 활동 46시간을 했고요. 과학, 독서, 독후감, 에너지 절약 강연회, 과학 탐구대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2학년 때는 창의적 특색 시간으로 다양한 또 활동들을 했고요. 네. 학생이 희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컴퓨터 발전 주제 연구라든지 역사 등 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봉사 활동은 총 44시간을 했고요. 교회 활동에서는 마라톤 대회 행사 보조 봉사 활동을 한 것이 있네요. 네. 그리고 수상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업 참여 모범상, 독서 일기상, 자기주도 학습 성적 향상 우수상, 과학과 관련된 독후감, 글짓기 상이 있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 교내 축구대회에서 3위를 한 수상 내역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적이 크게 향상된 남학생들, 한마디로 정신 차린 남학생들. 예, 우리 학생의 그 성적과 비교과 우리 어떻게 보셨는지 최나영 선생님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원 전공과 관련해 다양한 교내 활동에 참여했고 또 방과 후 학교 보충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참여한 점이 눈에 띕니다. 예. 또 1학년 때는 학업 성취도가 비교적 낮았는데 학년이 오르면서 주요 교과목에서 성적이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여서 자기주도 학습 성적 향상 우수상을 수상한 것도 장점입니다. 예. 네, 성적이 정말 눈에 띄게 상승했다는 예. 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만큼 또 열심히 우리 학생이 노력을 한 방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완할 점과 또 합격을 위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봉사활동 실적이 비교적 좀 무진한 편입니다. 2학년 때까지 봉사 시간이 교내 봉사 위주로 44시간에 불과해서 예.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8월 중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학생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학생 방학 동안 컴퓨터 관련 서적을 읽어볼 계획이 있나요? 네. 정말 읽어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읽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잘했네요. 네. 지원 전공 관련해서 독서 활동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컴퓨터 공학이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서적을 선택해서 부족한 독서 활동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합격을 위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지원 전공 관련해서 활동이 우수하고 또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교적 부진한 봉사활동 실적이라든지 독서 활동 상황을 보완하여서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부각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독서와 봉사를 좀 보완하라. 이제 대학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진학교사이신 우리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내신과 비교과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학생의 내신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 비교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전체 평균 등급이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이 3.89 등급입니다. 뭐 절대적인 수치를 놓고 본다면 높지 않은 성적이고요. 그런데 의미 있는 점은 1학년 1학기 때 평균 6.25 등급이었는데요. 그게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3학년 1학기 때는 2.33 등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 이 부분에서 학생의 노력 및 학업 능력, 뭐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학업 능력까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해보면요. 6월 모의평가에서 100분위 합이 286.5로 상위 26% 정도의 성적을 받았는데요. 뭐 이 성적이라고 한다라면 수능 때 또 이 성적을 받는다라고 한다라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정시에서는 좀 합격 가능성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4월에 그 전 시험인 4월에서의 성적을 본다라면 그 상당히 근접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상당히 근접한 성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영역에서 평균적으로 3등급 이상이 기본적인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받았던 성적이기 때문에 좀 노력하면 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내가 뭐 몇 점 얼마를 받아야지를 구체적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수학을 몇 문제를 내가 더 맞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뭐 여기 지금 종합전형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도 있고요. 정시에서의 가능성도 열어줄 거기 때문에 명심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요. 뭐 성적 향상에서 드러나듯이 성실하고요. 적극적으로 뭐 학교 활동, 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라고 보이고요. 또 뭐 성적 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도 했지만 혼자만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 생활기록을 잘 보면은 뭐 주변 친구들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봉사활동이 좀 부족하다라고는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서 이 학생의 이제 어떤 그런 봉사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또 컴퓨터 관련된 분야의 진로 선택을 만든 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정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걸 구체화시키는 과정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 예, 그래서 그걸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앞서 친구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자기의 이제 강점을 잘 드러내고 부족한 부분들은 얼마나 잘 커버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주 노력을 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좀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단국대 자율문항 그 자기소개서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대학교는 그 대교의 공통 양식의 자기소개를 쓰기 때문에 3번 문항까지는 공통이고요. 이제 4번의 자율문항에 있어서 지원 학과와 관련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이나 끼, 재능, 관심, 열정 등에 대하여 천자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해서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자기소개서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솔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기술할 필요가 있겠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또 실적의 나열보다는 자신이 기울인 노력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골라서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문항 같은 경우에 좀 학생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이 있네요. 다양한 그렇죠. 점에서. 예.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사전에 자기소개서를 보내왔지요? 네네. 예. 그거 어떻게 보셨을 텐데 네. 혹시 수정하거나 보충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좀 조언 네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엔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을 두세 가지 골라서 그 활동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쓰고 그 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점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활동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아. 그 본인의 역할이 큰 활동을 선택해서 그 에피소드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쓸 것을 추천하는데요. 예. 이 학생이 이번 항목에 썼던 그 전공 탐색을 위한 그 독서 활동 내용 같은 것은 2번보다는 그 4번에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자신의 그런 관심과 열정을 기록하는 그 난에 기록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소개서 4개 항목이 있는데 그 각기 다른 내용을 쓰는 것이 좋은데 설사 같은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점을 좀 다르게 쓰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 쓴 그 내용의 일부를 복사 붙이기 해서 4번 항목에 그대로 쓰는 것은 좀 성의가 없어 보여서 그러한 점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아직은 완성이 덜 돼서 아마 그렇죠. 그런 네. 거겠죠. 4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학생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작성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그 내신 성적과 비교가로 합격 가능성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선생님? 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과는 달리 그 한마디로 이렇게 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정성적 종합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학생을 전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응용컴퓨터공학과 합격자 그 내신 등급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내신 성적은 보통 수준 정도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원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은 없습니다. 예. 그 대신에 방과 후 보충 수업으로 그 참여한 S사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활동이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서 4번 항목에 지원 전공과 관련한 자신의 관심과 열정 또 능력이 잘 드러나게 작성한다면 그 합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학생. 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단국대에 합격을 하면 참 좋겠지만, 예, 그렇지만 또 다른 기회, 수시에 또 6번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태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 좀 조언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지원의 기본선은 앞서 학생과 마찬가지로요. 하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이 정도 대학 이상, 예를 들면 단국대가 나는 최선이고 여기를 최선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시에서의 가능성보다는 사실 수시에서 좀 더 집중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겠고요. 또 그거보다 더 높게 생각하거나 낮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또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단국대학교를 희망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맞는 자소서라든지 이런 준비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 정시까지 가는 게 좀 불안하고 성적이 좀 6월에 안 나왔는데 9월에도 사실 좀 안 나온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수시에서 꼭 합격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라면 적성 전형을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수능에서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저조한 편이 아니고 괜찮은 편입니다. 6월에 좀 4등급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고요. 또 내신 등급 자체도 적성 전형을 치르는 대학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보통 합격권에 있는 성적대에 있는 아이들 성적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거 외에도 교과 전형이라든지 다른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을 하고 또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정시까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한 지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국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단국대 외에 추천 전형으로 저는 적성 전형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가천대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이랑 한성대 컴퓨터 적성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일단 가천대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요. 학생이 희망하는 컴퓨터 공학과가 29명 그리고 소프트웨어학과가 11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예. 여기
국어, 수학, 영어를 다 20문항, 20문항, 10문항으로 시험을 보고요. 뭐 학생부가 60%지만 사실 거긴 큰 그 변별력이 없고 주로는 이 적성 문항에서 있고요. 전년도 합격자 성적이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 성적이요. 소프트웨어는 4.1등급에 50문항, 적성 50문항 중에 38.1문항이 평균적으로 합격자들의 성적이고요. 컴퓨터 공학과는 3.8등급에 50문항 중 37.4문항입니다. 예. 적성을 좀 준비를 한다라면 이거 좀 준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수능이랑 유사하지만 좀 한다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성대 같은 경우도 국어와 수학만 보는데 여기도 학생의 성적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성 문항은 60문항 중에서 50문항 정도 맞은 51문항 정도 맞은 친구들이 합격을 했던 성적이 작년의 성적입니다. 네. 자, 추천 전형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담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어요? 아니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충분히 됐어요. 지금 이제 수능까지 딱 99일 오늘 남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윤태영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기본적으로는 학생이 해야 될 일들은 뭐 종합 전형을 희망하니까요. 자소서 작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아까 사정관님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수능 준비를 하는데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99일뿐이 안 남았다. 남은 기간이 짧다. 그러면 성적 향상이 가능한 부분, 더 많은 성적 향상을 볼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요.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수학이랑 과탐으로 보입니다. 수학이랑 과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는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뭐 문제풀이와 개념 정리를 해준다라면은 충분히 3등급 정도 이상은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수학 문제도 기출 문제, 뭐 EBS 연계 교재도 다 있는데요. 뭐 이건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한 문제, 두 문제 좀 더 맞기 위한 노력. 그래서 빈출되는 개념 중 내가 많이 틀리는 거를 위주로 공부를 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영어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서 성적을 많이 향상시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건 유지하기 위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렇다면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뭐 더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 이상의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영어는 3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휘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남은 기간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이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인성평가 부분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최나영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 대학은 그 타인과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평가 요소를 개인적 인성과 사회적 인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 인성의 경우는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하는 그런 성실성을 보고 있고요. 사회적 인성의 경우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 그 공동체 의식과 또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정관 선생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좀 자신감이 생겼나요? 어때요? 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요. 아까 잘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상담 바탕으로 잘 보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단국대학교를 지망해야겠다 생각하는 학생들 많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최나영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출 서류 간소화에 따라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기소개서에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만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실적을 나열하기보다는 자신이 기울인 노력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자기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고 또 진로 탐색을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을 강조하여서 쓴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기 주도적으로 잘한 부분들, 장점들을 잘 드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앙대와 단국대 편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을 함께 해주신 윤태영 선생님, 최나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계속 이어지는데요. 내일은 광운대학교와 명지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